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채널 경남 유영수가 만난 사람들에서는 거창이 낳은 정치인 박민식 의원을 인터뷰하기 위해 서울 국회에 왔습니다. 박민식 의원님은 거창군 신원면 출신으로 현재 부산시 북구 강서구 갑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박민식 의원님을 만나 활발한 의정활동상 내 고향 거창과 관련된 추억, 삶의 지표,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사 다방한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 인터넷을 보면 의원님은 거창군 신원면 출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원 어디서 살았습니까? 신원면 덕살리 옛날에는 이제 본 적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거창 분들이 모이면은 청수대라고 했죠. 청수대. 정확한 명칭은 청년부락, 신원면 청년부락인데 어디냐 하면은 가막산, 그 중계탑 있는 데서 아래로 보면은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제 고향입니다. 거기서 몇 살 때까지 살았습니까? 제가 7살, 8살까지 거기서 1학년을 다니다가 이사를 왔죠. 부산으로. 신원 그러면 초등학교? 신원 초등학교가 아니라 제 기억으로 5개 초등학교 내 분교 5개 초등학교 아마 청년부락 분교쯤 될 겁니다. 한 교실 안에서 이제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이 있으면 이제 1분단은 1학년, 2분단은 2학년 해서 4학년까지 그 한 교실 안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1학년까지 거기 다녔어요. 7살에 그럼 학교를 들어갔습니까? 뭐 7살인지 8살인지 여하튼 1학년을 거기서 다니다가 선친이 이제 전사하는 바람에 제가 부산으로 이사 왔죠. 바로 뒤에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친께서 그 신원면 출신이군요. 예. 조부님도 거창 출신입니까? 특히 부친께서 영가급 장교로 월남전에서 전사하신 걸로 알려졌는데 그 사연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참 지금은 이제 세월이 약이라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뭐 이렇게 인터뷰도 잘 하고 저희 어머니는 한동안 한 10년 정도는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못 하셨죠. 참 여러 가지로 아픈 가슴 아픈 가족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선친이 그 당시 월남전 맹호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간 육군 소령이었습니다. 소령이었는데 1년 근무 귀국하는 것을 한 달 앞두고 그냥 막 전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령이 이제 되었는데 어머니가 그때 36살에 청산가부가 된 셈이죠. 그때 이제 저희 큰형, 누나, 또 작은형, 동생들 해서 36살 여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실은 큰 그 비극이었다고 할 수 있죠. 또 어린 아이들도 6남매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 신원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청년부락에 살고 있었죠. 네,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어려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그 전사 통지서를 집배원이 차마 저희 어머니한테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저희 동네 위에 가막산에 연수사라는 절이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 연수사 주지스님한테 이제
이제 전사 통지서를 이제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제 하도 워낙 어릴 때니까 이제 기억이 이렇게 단편으로 나는데 아무튼 마지막 날에 눈이 엄청 내리는 날 그 저희 식구들이 이제 거창을 뒤로 하고 이렇게 부산으로 이사 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그 있습니다. 당시 전사 통지서를 받고 예. 그것도 뭐 보통 보면은 국군묘지나 이런 데 안장을 하게 되는데 예. 그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때 국립묘지 가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죠. 그 사진도 다 남아 있고. 국립묘지에 가갖고 예. 어릴 때 그 국립묘지에 갔었네요. 그렇죠. 갔었죠. 그러면 내가 서울에 있는 국립묘지. 서울의 국립묘지에. 예. 지금은 대전에도 있죠. 지금은 대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에 가서 이제 국립묘지 장례식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아픈 사연이 있는. 국립묘지 그 비석이 지금 장교 묘역이면 그렇죠. 몇 변입니까? 지금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장교명 저 현충일 날 매년 1년에 뭐 현충일을 비롯해서 몇 번 제가 이제 그 아버님 그 묘지에 가서 절도 하고 하죠. 아버님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박자 순자 유자. 박순유. 예, 예. 우리도 언제 그거 가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아버님 연세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십니까? 전사하실 당시에. 저희 어머니하고 한 9살, 10살 차이 나니까 아마 40대 중반쯤 되셨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 당시 36이니까 예. 45쯤 됐겠네요. 뭐 정확하게는 제가 모릅니다. 40대 중반. 그 당시 그 소령이 있었는데 육사 출신입니까? 아니면 아니 이 육사 출신 아니고 갑종 아마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병갑하는 그런 거 있었죠. 정보 장교죠. 정보 장교로서. 예. 그 당시 그럼 전사하실 당시는 어디 뭐 행군을 하다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그거는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 자료를 한번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뭐 행군하다가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보 장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보 활동하다가 이제 저격을 당한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현장에서 바로 예. 사망하신다 보다. 그런 거. 예. 그리고 그 후 이제 부산으로 가셨는데 어린 시절 부산 생활은 어땠습니까? 부산 가가지고. 부산시 시절은 뭐 그야말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뭐 대한민국 그 당시에 서민들의 생활 그대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방 2칸짜리 방에 남자 여자 구별 없이 같이 잠을 자고 또 슬라브 지붕에 다세대 주택이죠. 요즘처럼 한 4가구 5가구 같이 사는 그러면 공동 화장실 쓰는 그런 아주 뭐 그 당시 때는 그게 뭐 가난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서민들 대부분 저는 그렇게 살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전형이었다고 보시면 될까요? 부산 사신 데가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지역구 있는 북구 구포동. 구포. 예. 구포는 그 당시에 변들이 있었는데 그죠? 지금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이죠. 그래서 많이 개발이 됐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이 발전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또 이렇게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청분이지만은 또 거기가 제 2의 고향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꿈을 만들고 키워줬던 그런 또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서는 초등학교는 어디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거 다 구포에서 나오고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는 사대부고를 나오고 사대부고 또 대학교는 이제 서울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예. 그때 나오셨습니다. 정외과 나와요. 정외과. 예. 그리고 군 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 생활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방위병 18개월입니다. 엄청 길었어요. 그 당시 때는 방위병이. 우선 방위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제 그때 지금 사실 내가 눈 수술을 했는데 예. 그 당시 때는 88년도인데 하여튼 방위병이 3급이면 아마 방위병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위병 부산에서 이제 그 18개월 방위병 생활을 했죠. 예. 상병으로 제대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애무고시 합격에 애무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사법고시 합격에 검사시험을 하셨습니다. 하나 이루기도 힘들 텐데 2개의 고시를 패스한 것은 대단하십니다. 공부만 하셨습니까? 이건 어떻게 선친이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는 군인, 평화 시대에는 그 군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외교관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진학을 했고 또 그 당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험인 외무고시에
나름 열심히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린 나이에 이제 합격을 했죠. 그 당시에 몇 살 있었습니까? 소년 등과를 뭐 대학교 4학년 때였으니까 대학 소년 등과를 한 셈인데 이제 제가 직접 또 이렇게 조금 다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는 좀 차이가 있더라. 제가 좀 이상적으로 꿈꾸어왔던 외교관의 생활과 현실 속에 움직이는 그런 또 외교부에서의 공직자로서의 생활이 조금 이제 거리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과감하게 사표를 쓰고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사표를 썼죠. 사표를 쓰고 다시 이제 사법고시 공부를 해서 이제 한 2년 만에 다시 이제 합격을 한 셈. 그 당시 결혼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때. 그 결혼했으면 부인이 빨리 했을 텐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표 쓸 때는 뭐 저희 어머니 또 가족들이 말렸죠. 엄청 말렸죠. 왜냐하면 그 외무고시 공부를 한 2년 반쯤 했으니까 합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또 2년 반 동안 어려운 그걸 과정을 거쳐서 또 그것도 행운으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앞날이 또 보장이 안 되고 또 그동안에 그 투입했던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력과 이런 게 다 허사가 되는 셈이니까 어머니나 주변에서 반대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 당시 몇 살입니까, 저? 그때 대학교 4학년 4학년 때가 아니고 한 25살쯤 되지 싶습니다,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요?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다시 복직해서 다니다가 이제 사표를 썼으니까. 쓰고 이제 2년 만에 사법고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법고시를 외무고시 합격하기도 어렵는데 또 사법고시를 그래 하려할 때는 상당히 그때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배수진을 치고 이제 그 공부를 했으니까 하느님이 뭐 부처님이든 하느님이든 이 친구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이거 낭떠러지에 처한 입장에서 진짜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때 뭐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아마 그런 그 결기를 하늘이 좀 이렇게 좋게 이렇게 보시고 도와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윤선 의원과 동기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분은 사법고시 동기입니까? 아니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친구죠. 대학 친구죠. 대학 동기네요. 예. 이외에 대학 동기들은 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현재 정치하는 분들이. 그 이제 조윤선 우리 지금 수석이 있고 또 뭐 언론이나 또 학계 이런 데서 아주 그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또 공개 방송에서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그 법조 생활이 다 2년여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일부 주임 검사를 끝으로 검사직을 그만두셨습니다. 검찰총장감으로 총망받으셨는데 왜 갑자기 그만뒀는지 당시에는 의아했습니다. 특히 검찰 내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기부를 최초로 압수수색해 안기부장 출신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하는 등 주로 대형 사건을 많이 취급하셨는데요. 그 이야기 좀 묶어서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제 검사가 되고 한 11년을 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아까 외교관은 좀 이렇게 외교부에 직접 해보니까 제 길이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표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는 해보니까 이거 제 천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무슨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검사 생활 한 10여 년 동안은 새벽부터 정말 밤늦게까지 일에 파묻혀서 제가 열심히 일해서 힘세면서 나쁜 짓을 하는 이런 거학이라고 하죠. 거학들을 내가 이제 그 척결하고 또 조사하고 또 감옥에 보내고 하는 것이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발 뻗고 주무실 수 있게 하는 길이다. 거학들은 발 뻗고 못 자겠죠.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사명감으로 10여 년 검사 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 중에 뭐 여러 이제 기억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언론의 가장 그 유명한 사건은 방금 말씀하신 그 국정원 도청 사건,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에서 도청했던 사건, 제가 주임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정원장 하셨던 사람들, 또 국정원 차장 했던 분들을 조사하고 또 직접 구속하고 뭐 그런 경위로 제가 언론에서 당시에 불도저 검사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었죠. 예. 그 당시 보면은 그 국정원 원장을 하신 임동원, 신근 네. 그런 분들이 계시, 그런 분들 다 기소를 하셨지. 다 구속 기소를 했죠. 했죠.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또 법조 브로커 김홍수식 하는 그런 또 사건도 했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 사건이 참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법 사상 최초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그리고 또 현직 검사, 현직 경찰서장 세 사람을 한꺼번에 한날에 구속한 사건이어서 서울 내에서는 엄청 이제 그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죠. 그 사건 제가 주임 검사를 하면서 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또 동료인 선배, 후배 법조인들을 또 감옥에 보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국정원 도청 사건하고 이런 사건하고 합쳐가지고 박민식 검사는 뭐 불도저다 이런 이제 소문이 닉네임이 붙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 때는 결혼했었죠. 결혼했어요. 네. 그러면 이런 큰 그 사건들을 수사할 때는 집에 늦게 들어가고 뭐 그런 일도 많이 있겠네요. 집에 뭐 거의 뭐 새벽 2시, 3시 대에서 들어간다고 해야 아마 맞을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새벽 뭐 4시, 5시 들어간 기억도 있고, 근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일반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아마 검사들도 큰 대형 사건 나면은 새벽 2시, 3시에 뭐 귀가하는 거는 다반사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그런 큰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은 가족들이 이래 보면 좀 힘들어할 때도 없습니까? 그런 큰 사건을 다룰 때. 가족들이 뭐 이제 당연히 힘들고 저런 뭐 일한다고 무슨 뭐 돈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저렇게 하냐 이제 이렇게 좀 불만도 좀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다 참아준 가족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네. 그 당시 검찰의 주임 검사를 그만두셨는데 예. 이런 큰 사건을 이렇게 많이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예. 혹시 검찰에서 뭐 일을 안 주고 이래가 그만둔 건 아닙니까? 그런 건 결코 아니고 저는 우리 거창이 제 고향인 것처럼 또 검찰이 저희 친정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일하고 그 과정에서 또 우리 쪽에 뭐 이렇게 좀 아픈 그런 살을 도려낸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친정인 검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경상남도 지사 홍준표 지사를 잘 아시죠? 잘 알죠. 그분은 조금 닮은 점이 있는 게 네. 검사 선후배를 막 구속했어요. 그래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네. 그 한 몇 달 전에 우리 대단풀이 한번 나왔었는데 우리 영상에 나와 있는데 들어보면은 선후배를 구속하고 하다 보니까 일을 안 줬어요. 1년간 할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만두게 된 동기가 됐고 뭐 정치를 하게 된 동기가 나온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현재 우리 홍준표 지사님하고 우리 불도저 검사 출신 우리 박민식 의원님하고 조금 닮은 점이 조금은 있는 건데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국정원 도청 사건을 할 때 국가정보원에서 박민식 검사가 제2의 홍준표 검사다 이런 뭐 소문이 있었다고 저한테 귀띔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거창에서 네. 제가 그 박민식 의원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분은 홍준표 지사하고 많이 닮은 꼴이 있고 좀 그분도 좀 무서운 사람 같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수사 과정 때 국정원에서 그런 이제 뭐 풍문이 있었다고 귀띔을 해주던데 뭐 그래도 제가 뭐 또 우리 홍준표 선배님은 지금 경남 도지사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대선배님이고 제가 이렇게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이고 제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정치를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이 정치를 하게 돼가지고 국회에 입문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좀 우연인데 뭐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외교관이다 또 검사다 하는 이제 그런 일도 보람이 있지만 공무원 공직자의 일은 어떤 정해진 그런 가치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일이다. 근데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가치냐, 이 가치를 결정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정치의 영역인데 이런 부분에 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남자로서 한번 포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우리 홍준표 지사님은 그 당시 이제 그만두고 있을 때 그 당시 그런 그 검찰에서 많은 이런저런 구속 수사하고 많이 해가지고 그 당시 YS가 93%까지 인기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우리 일반 국민들은 검찰에서 그런 조사를 하고 TV에 나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홍준표 지사가 그 당시 그런 조사를 해서 큰 걸 터뜨릴 때 또 많이 좋아했고 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박민석 의원님도 그 당시 국민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네.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네. 싫어하는 사람은 뭐 기득은 조금이고 네.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앞으로 정치를 하다 보면은 그 당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의회 돌아가지고 의정 활동은 어떻게 하고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저는 아무래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 법 질서, 특히 아동 성폭력, 또 범죄 피해자 이런 문제에 제가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대에 제 차량입니다만은 18대 국회의원 중에서 재정법을 가장 많이 발의하고 통과시킨 의원이 저였습니다. 여당 할 것 없이. 재정법은 한 건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보통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은 전부 다 개정법인데 재정법은 그 법을 자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발의하기도 어렵고 통과시키기도 어렵죠. 어떤 겁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법이 언론에 많이 소개되었던 화학적 거세법. 이제 그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해주는 화학적 거세법이라는 것을 이제 최초로 발의했고 통과를 시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법.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법이 가해자 쉽게 말해서 강도범한테 칼을 맞아 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강도범은 이제 감옥에 보내더라도 감옥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뭐 지금처럼 추울 때는 뭐 난로도 켜주고 또 여름이면은 뭐 옷도 보내주고 밥도 먹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하지만은 그 사람한테 칼에 당한 피해자한테는 우리 국가가 사실은 해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법 질서 또 정의의 관념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범죄 피해자한테 국가가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그런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을 발의를 했고 당시에 여야 의원들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지지를 해주어서 통과를 시킨 적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또 유명했던 언론에 많이 소개되었던 그 도둑 뇌사 사건이라고 집에
도둑질 하러 온 도둑을 때렸는데 그 도둑이 이제 식물인간이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국민들이 엄청 비분관계했었는데 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 정당방위법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가족 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뭐 사적인 거라서 가족관계 다 말씀드리긴 뭐하고 이제 홀어머니 지금 계시고 그다음 에 6남매가 있습니다. 그 부인은 지금 현재 뭐 하십니까? 이제 그 그림 미술을 전공해서 이제 그 틈틈이 전시회도 하고 예. 뭐 유명한 화가는 아닙니다만은 화가님. 예. 그 처가는 어디입니까? 처가집이 저가집도 부산입니다. 부산입니다. 예. 그러면 그 우리 박민식은 외가는 어디입니까? 외가도 부산이죠. 아, 외갓집도 부산. 예. 그래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 이제 어머니가 그 36에 청산 가부가 되면서 기댈 언덕이 없어지니까 그때 이제 외갓집이 있는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그럼 오늘 제가 그 처가와 외가를 안 물어봤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 오늘 물어본 거는 외가가 처가나 외가가 있는 데가 예. 선거에 출마하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외가가 부산이고 처가가 부산이라서 부산에서 앞으로 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열심히 해서 우리 거창 고향의 명예도 더 높이고 또 우리 부산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고향 거창의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창 그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거창에 자주 오십니까? 자주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도 그 묘사 시사 때 11월 보통 말 때는 이제 그 갔었고 뭐 1년에 한두 번은 그래도 가는 셈이죠. 거창이요? 예. 선산이 다 있으니까요. 그 이용기 거창 문서를 잘 아십니까? 이홍기 군수님을 뭐 잘안다 모른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래도 군수님이고 또 고향 선배님이기 때문에 뭐 행사장이나 여러 분 뵐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내가 며칠 전에 국회에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안부 좀 전화를. 아,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창에 요즘 뭐 그 시끄러운 일이 좀 있습니다. 법조타운 관계로. 예. 그 문제로 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뭐 법조타운을 짓든지 뭘 하더라도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그렇게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창에 우리 그 법조타운 관계나 구치소 관계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네.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 부산에도 거창 향후들이 많을 텐데 뭐 교류가 들어 있습니까? 아이고 저희 지역구만 해도 저희 북구 지역구만 해도 거창 향후회가 조직되어 있고 매달 한 번씩 그 향후회 모임을 하고 저는 뭐 매달 참석은 못 합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거의 매달 참석을 하고 있고 또 그 거창 출신 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뭐 새마을 금고다 뭐 여러 그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제 그 부산 전체를 놓고 보면은 매년 그 또 체육대회다 또 정기총회다 송년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부산 전체 모임에는 매년 참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거창 그 출향 인사 중에 그래도 좀 이래 잘 하시는 분이 뭐 어디 사업하는 사람 몇 분 있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보다도 이제 지금 국회에 있는 분들 아주 친하고 아무래도 같은 고향이니까 그렇겠죠. 아주 친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여러 모임에서 자주 뵐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부산에 보면은 삼신교통이라든지 국제역에 그 부산에 가는 시내버스 회사, 네. 영남시 서비스공사 그분들이 다 거창 출신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예. 그분들은요. 그 여력이 된다면 고향 신원면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우선은 제가 이제 좀 송구스럽습니다. 송구스럽고 우선은 제 지역구가 워낙 이제 그 힘든 지역이라서 그동안 이제 지역구에 좀 푹 빠져 있었다라고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고 내년에 후내년 선거에 3선이 되면은 이제 제가 좀 정신을 차려서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제 고향 거창을 위해서도 뭔가 큰 그런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은 조금 덜 신경 쓰더라도 예. 우리 의원님 부산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부산에서 큰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도 우리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여 거창에 친구분들이 몇 분 있습니까? 이제 지금은 뭐 제 친구들 어릴 때 했던 친구들이 이제 너무 오랜 이야기라서 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고향을 떠났고 지금은 이제 친척분들이 많이 계시죠. 신원 쪽에 주로 있겠네요. 신원 또 거창읍 또 뭐 곳곳에 그 뭐 대표적으로 집안 정치인들 어느 분이 거창에 뭐 활동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연세 많으셔서 그렇죠. 우리 지금 우리 천안 경남을 타고 네. 우리 의원님 저 신문에 보시면 저거 나오니까 예. 저런 내용을 보고 박민식 의원님 이야기를 거창에서 많이 합니다 지금. 아이 고맙습니다. 많이 하고 예. 또 우리 거창 사람들은 또 보면은 뭐 거창 사람들도 좀 강하거든요. 예. 생활력도 강하고 미래의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창 사람들끼리 뭐 그 과찬이시고 예. 하여튼 앞으로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거창 출신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보면은 우리 거창 출향 인사들이 예. 우리 이제 뭐 방송을 타고 또 우리 뭐 채널경 신문을 타고 이래 나가게 되면 확실히 박민식 의원이 경남 거창군 신원면 출신이고 우리 거창의 그 출향 인사 부산에 많이 삽니다. 예. 모르는 분들도 이제 많이 알아질 것 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사람은 먼저 그 산천을 담는다. 근데 저도 뭐 제가 이제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라도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장점은 오로지 제 고향 거창의 그런 정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하나라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자긍심을 누구보다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의 좌우명 인생 좌표는 무엇입니까? 제 좌우명은 뭐 여러 개를 둘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롱펠로우라는 시인의 시귀입니다. 세상의 넓은 전쟁터에서 인생이란 야영지에서 말 못하며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싸우는 영웅이 되라. 쉽게 말해서 어떤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당당하게 전진해서 맞서 싸워라 이런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정치 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김무성 당대표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김무성 당대표 개인적으로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새누리당의 아주 튼튼한 그런 기둥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매력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치적인 그런 감각이 다른 누구보다도 탁월하신 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이분하고도 혹시 만날 때가 들어 있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뭐 만난 적은 없지만 전화 통화도 하고 제가 또 검사 후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홍준표 지사님께서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닮은 꼴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다. 두 분이 만나면. 네. 그리고 지난 그 6.4 지방선거 부산시장 경선에서 현 서병수 시장에게 근소한 차로 지셨는데
차기 부산시장에도 출마하실 의향이 계속 있습니까? 이제 뭐 우선은 선거에 졌기 때문에 경선에서 좀 아쉽게 한 3% 차이로 제가 아쉽게 석패를 했었는데, 그래도 뭐 선거에 지면은 진 사람은 유구무원이죠. 말이 없고 또 지금 우리 서명수 시장께서 시정을 잘 이끌기를 또 바라고 또 옆에서 도와드려야 되고, 저 입장에서는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이제 후내년 총선 3선의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그런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거에서 패해본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다. 3% 경험 거기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기분 어땠습니까? 뭐 섭섭했지만은 또 우리 시민들의 또 당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먼저 3%의 패한 경험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도록 제가 또 이제 다음엔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또 더 겸손하게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요즘 그 박 의원님하고 같은 문중인 박 대통령 문서 유출 사건 때문에 고생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진위가 어떻게 판명이 되고 난 뒤에 사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 사법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또 정치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또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는 이 문건이 허위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문건 한 장 때문에 이렇게 청와대가 휘청휘청되고 국정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의 청와대 시스템 자체가 대단히 취약한 구조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뭔가 청와대의 그런 시스템도 아주 일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요즘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전직 검사로서 검찰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게 거의 이번 뭐 종편을 통해서 매일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어떻게 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검찰은 뭐 범법자를 그 발굴해서 처벌하는 기관이죠.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딱 뭐 중간에 서서 그냥 불편부당 어느 쪽 편에도 안 서고 중립에 딱 서서 그냥 사건을 열심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그 이후의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집 밖에서 많거든요. 그래도 이제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의 통일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뭐 아직 그 정도 통일까지 이렇게 할 정도의 큰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제 박민식의 통일론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정립된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합구 필분 분구 필합이라고 합쳐진 지 오래됐으면은 반드시 분리가 되고, 또 떨어진 지 분리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반드시 합해져야 된다.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60년 분단된 지가 그렇게 6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다시 통일, 합쳐질 때가 된 거죠. 반드시 저는 통일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 또 민족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미래 한국 통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좀 열심히 좀 해가지고 지역부도 열심히 챙기시고 부산에 지방 대통령부터 빨리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거창 국민과 예. 우리 채널 경남 시청자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거창 우리 고향 우리 주민 여러분, 박민식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거창의 그런 맑은 기운을 이어받아서 저 박민식 국회의원도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박민식 의원님과 장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창의 희망, 거창이 난 걸출한 정치인 박민식 의원님을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정활동 펼쳐 나라의 큰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융수가 만난 사람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